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학 다 잘 지내셨죠? 네,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2학기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는 통합과학 B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요 화학 변화, 특히 산과 염기에 대한 부분을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번에도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도 또 좀 심각한 현상들이 있어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수업은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본적인 것들을 잘 원리를 이해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실험이나 여러 가지 보여드릴 것들을 함께 다이나믹하게 최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산화환원에 대한 것들은 우리 통합과학 A에서 배울 거고요. 저와 함께는 산과 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 생각보다 또 중간고사가 추석도 있고 그래서 짧아요.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진도는 온라인으로 가득 채워서 한 3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산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까지 오늘 배울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실험과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함께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화 반응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산과 염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런 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산과 염기 성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그곳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드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 지금 이렇게 입으로 쑥 들어가면요. 네. 그래서 기도를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도와 기도 아시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뭐 정확히 몰라도 이건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또 배울 영역이지만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뭔지 아시죠? 호흡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도를 통해서 지금 지나가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식물이 꾸물떡꾸물떡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를 열심히 가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짝 뛰면 뭔가 출렁출렁 거리는 게 이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보면 그게 바로 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우물처럼 액체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저런 염산 성분과 더불어서 여기 있는 효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상태는 우리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pH가 2.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pH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하시겠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H라는 것은 어쨌든 산과 염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인데 네, 여기는 위 같은 경우는 산성 상태죠. 그래서 pH가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pH가 2면 정말 강산 상태거든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지나면서 여기 지금 액체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 뿜어 나오는 저 액체, 저게 바로 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액과 같이 또 효소가 같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중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12장을 거쳐서 이 소장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쭉 거치면서 흡수될 건 흡수되고 분해될 건 분해되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화 과정은요.
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산성 상태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또 중화시키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과 염기와 관련된 반응들이 우리 소화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가서 나오면 이제 그런 말을 똥으로 이제 빡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설물이 이제 나오는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설물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습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냥 하나의 관이에요. 그냥 찌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흡수될 거 흡수되고.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바로 대장과 소장, 소장과 대장을 지나면서 대장에는 수만 가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죠? 미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미생물들 때문에 그래서 발효가 되면서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과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과정들을 우리 생명과학 2 우리 2학년 때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되고, 오늘은 산과 염기에 대한 반응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살펴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다시피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이 소화계는요 이런 식의 것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와 위와 소장과 대장과 항문을 거치는 하나의 긴 관이다. 그죠? 긴 관 안에 위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이렇게 액체도 여기 쫙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화 효소들이 나오는 이런 하나의 긴 관을 통과하면서 항문으로 음식물이, 노폐물이 어떻게 보면 흡수될 건 다 흡수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3단계,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3단계만 우리 알아보자고요. 입에서 일어나는 산과 어떻게 보면 염기에 대한 반응. 입은 일단 pH, 우리 pH는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pH 한 7 정도, 물론 얘를 유지시키려고 해요. 왜? 입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 이런 효소들이 어떻게 보면 pH가 7인 중성인 상태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 구강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만히 냅두면 얘 pH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산화가 되면, 음식물이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얘는 6 정도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약간의 산성 상태를 띠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효소 활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효소 활성이 안 됩니다. 어디서는? 바로 입에서는 pH 한 6 정도 산성화가 되면 효소 활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를 pH 7로, 그러니까 약간의 무슨 성분이, 염기성 성분이 어디서? 침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염기성 성분이 침에서 분비가 돼서 다시 7 정도의 중성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어떻게 보면 아밀레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게 분해되고 막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식도를 지나서 또 가장 중요한 어디를 알아야 되는가? 바로 위를 알아야 되죠. 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입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위를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는 pH가 몇일까요? 2입니다. 얘는 강산 상태예요. 그래서 pH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성분이 나오고 있냐면요. 글쎄 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염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염산을 그냥 위에서 나오니까 먹어도 되겠네. 큰일 나죠. 그쵸? 큰일 납니다. 식도 다 타버리죠. 근데 위는 이게 안 탈면서도 pH 2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그죠? 보호막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뮤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위 점막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2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어도 여기서 다 살균 작용이 일어나요. 왜? pH가 강산 상태. 여러분들 아까 이제 pH 낮으면요 다 살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균들은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탈이 나는 이유는 잘게 그래서 입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쪼개서 먹으면 다 상당히 많이 분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를 그냥 쭉 거쳐서 가서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세균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세균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pH 그래서 이 위에서는 염산이 나온다. 그래서 이 염산이 나와야지만 또한 이 펩신이라는 그래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pH 2.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 그래서 소장 사이에 무슨 12지장에서 무슨 액이 나옵니까? 이자액이 나오는데 이 이자액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을 먼저 쓰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보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얘는 무슨 역할을 중화를 시킵니다.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pH를 몇으로 낮춰준다, 높여준다. pH를 다시 7 정도의 중성 상태로. 그래서 더 낮아지면 8 정도까지도. 그래서 이런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들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이 중화시키는 또한 화학 물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소화샘만 보더라도 산과 염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중화 반응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요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실험이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산과 염기에 대한 간단한 성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실험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요 실험 영상, 간단한 실험에 대한 영상들을 또 첨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살펴보면 알다시피 네, 여기 식초는 뭐겠어요? 식초는 얘는 약산입니다. 어쨌든 산성이에요. 산. 묽은 염산 얘는 강산이죠. 그러니까 얘도 산이죠. 어쨌든 산. 그러니까 pH가 낮아요. 그 다음에 제빵, 소다, 수용액.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염기죠. 염기. 그리고 수산화트륨 수용액 얘도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염기성이고 이쪽은 다 산성입니다. pH가 얘네들은 높겠죠. 그래서 pH에 대한 개념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넣냐? 여기서는 일단 리트머스 종이와 그래서 붉은색, 푸른색,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 얘는 금속. 그죠? 그 다음에 탄산칼슘. 그래서 탄산칼슘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한번 화학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트머스 종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보다시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어디서만 반응을 하냐 하면 염기성에서만 반응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만 반응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 산에 불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산성이니까 붉은색, 산에 불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해나가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산에 불난 것은 어떻게 보면 산성일 때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색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불납니다.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어디서 반응할까요? 금속은 바로 산성에서만 기포가 발생합니다. 탄산칼슘도 역시 어디서만 반응하냐면 산성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응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이따가 또 추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는 과연 어떤 성질이 있는가?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산성이라는 것은 산의 수용액에 나타나는 공동체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pH가 낮죠. 그죠? 그래서 1에서 한 몇 정도 7이 이제 중성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산성입니다. 그래서 염기성은 어떻게 보면 염기 수용액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pH가 높죠. 그래서 7에서부터 몇 가지 14까지 나타나죠. 여기가 이제 중성이니까요. 그래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냐면 둘 다 공통점은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둘 다 이온 상태라는 거예요. 산성을 띠는 용액도 그렇고 염기성을 띠는 용액도 그렇고 다 이온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성분이 있어야지만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산성에는 뭐가 주로 많다고 하죠? 그죠? 수소 이온이 주로 많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염기성에는 뭐가 많다고 하죠? 그렇죠. 수산화 이온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산성 수소 이온과 이 수산화 이온이 많은,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 또한 중요한 특징은 금속과, 아까 금속, 마그네슘 이런 것들, 그래서 나트륨도 활발하게 정말 반응하겠죠. 그래서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 실험했던 산소기체랑 또 달라요. 이 산과 염기, 특히 산성에서 금속과 반응하는 것은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NaCl 같은 경우 뭐와 마그네슘이라는 금속 이온과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 금속과 얘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서 요 수소가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마그네슘과 Cl은 서로 이온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이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금 좀 자리가 없어서 크게 못 썼는데 어쨌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탄산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인데 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학 기호들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있어요? 여기가 E-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뭐랑 얘도 똑같이 이런 NaCl, 어떻게 보면 HCl 이런 산성분과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얘가 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수소기체, 그래서 반응하면서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수소기체들이 발생을 하면서 얘도 똑같이 CA와 Cl2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얘는 또한 탄산 성분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탄산칼슘, 그 다음에 금속, 산성분은 활발하게 반응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염기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백질을 녹이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면요, 염기성에 이렇게 손을 좀 놔두면요, 이렇게 굉장히 미끌미끌하는, 이게 단백질이 약간씩 녹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현상들이 염기성에서 나타나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성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게 산이고 어떤 게 염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뭐가 있냐 하면 지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학. 그래서 이것을 색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페노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고요. BTB라는 게 있고 메티로라는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색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실험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일 때는 어쨌든 얘네들은 색깔이 변하지 않지만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그리고 BTB는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그 다음에 메티오렌즈는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 이런 식의 색깔이 변한다는 건 직접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학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시학을 통해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까 리트머스 종이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지시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시학은 사실 이런 지시학만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천연 지시학이라는 것도 바로 있다. 그래서 천연 지시학, 직접 만들 수 있는 지시학도 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좀 이따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탐구활동으로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진짜 같이 만들어봐도 되게 쉬운데 뭐 그럴 기회가 요새 없으니까 그래서 레몬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니다. 이거 레몬즙은 이거는 지시학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산성 성분이라서 나타나는 거고 이 천연 지시학은 대표적으로 자주색 양배추 뭐 이런 것도 있고 장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소, 붉은색 색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런 꽃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에서 보이는 이런 색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토니 여기 써 있지만 안토사이닌 그래서 안토니아닌 그냥 안토사이닌 뭐 안토사이닌 네, 안토시아닌 그래서 이런 물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시학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산성일 때 색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산성일 때 얘네들이 어떤 것에 뭐 화학 반응이 딱 일어나서 색상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 지시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색상의 변화를 각각의 산성과 중성과 어떻게 보면 이 제산제 요것도 이제 살펴보면 좋겠지만 얘는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 제빵소다도 염기성, 산성, 염기성 이런 데서 어떤 지시학의 변화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가 영상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 그래서 다 붉은색 얘네들은 그냥 자기 색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모습들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천연지시약 요거까지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색상이 산성일 때와 염기성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천연지시약 요것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 이 교과서에서 지금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라고 했는데 이 자주색 양배추 적 양배추 본 적 있을 겁니다. 보라색이 아주 진한 그래서 이 적 양배추 안에도 바로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이 숨겨져 있다. 그게 바로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다. 이게 여기만 있지 않아요. 뭐 장미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색소를 나타내는 진한 색소를 나타내는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성분을 통해서 레몬즙은 뭐예요? 약산이 산이죠. 식초도 산입니다. 증류수는 당연히 중성이겠죠. 제산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소화가 잘 안 될 때 먹는, 어떻게 보면 이거 위산의 역류를 막는, 그래서 얘는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염기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제산제는 염기성, 요거는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산제는 염기성 성분이고, 제빵소다, 이것도 많이 알 겁니다. 빵 부풀리는 거, 이것도 염기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런 색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거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직접 우리가 지시약도 만들어서 실험을 함께 해보면 재밌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들을 정리하고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 산과 염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다양한 지시약을 통해서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